신경만 쓰면 아랫배가 살살 아프신 분들 많으시죠? 스트레스와 잦은 음주, 또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각종 대장 질환에 시달리는 현대인들. 특히 대장암은 우리나라 5대암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대장암의 경우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 증상이 없는 게 일반적인데요. 피나 점액이 섞인 변을 보거나 배변 습관에 급격한 변화가 생겼을 때는 이미 암이 상당 수준 전이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대장 질환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아무래도 연말이다 보니까 송년 모임도 많고요. 야식을 먹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그렇죠. 요새 뭐 다들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거의 매일 지금 모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녁 되면 이제 식사 늦게 하게 되고 네네. 또 기름진 거 많이 먹게 되고 또 술도 또 하시게 되죠. 그리고 또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애들 저녁 늦게 돌아오면 뭐 야식 챙겨주다 같이 먹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대장에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야식이나 술자리도 문제지만요. 이 겨울이 되면 속이 더부룩한 것 같고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이 계절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그렇죠. 겨울철이면 저희가 아무래도 야외 활동도 안 하게 되고요. 네. 이제 집에 아무래도 있게 되고 이제 또 온도가 낮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장 운동도 떨어진다. 이런 이제 동물 보고들도 있고 동물 실험 보고들도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장 운동도 떨어진다. 이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온도가 떨어지면 장 운동 기능도 저하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시험을 보거나 긴장되는 일이 생기면 그렇게 배가 아프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네. 이제 예쁜 여자분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요. 되게 이제 배가 아프고 이런 경우 검사를 해보면 별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설사도 하고 이런 경우에 이제 검사를 해보면 별 게 없는데 배가 자주 아프고 오랫동안 자꾸 배가 아픈 경우를 우리가 과민성 장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민성 장증후군이요? 네. 이런 경우 서구에서는 한 20%까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한 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연구가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요. 대개 한 5%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 과민성 장증후군이 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5%가 겪고 있는 질환이라고 하셨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어떤 증상을 겪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게요.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이렇게 이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되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배가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가 배가 아프면서 이제 화장실에 가게 되고 화장실을 가서 대변을 보고 나면 이제 좀 시원해졌다가 다시 네. 배가 아프고 또 화장실에 가고 이것을 한 하루에 서너 번 또 많으면 대여섯 번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시원해져서 이제 좀 괜찮아지면 하루가 이제 편안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수개월에서 뭐 수년까지도 지속되는 경우가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의 증상이 되겠는데요. 배가 이제 불러서 막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가스가 너무 많이 차는 것 같아요. 이런 증상 이제 호소하게 됩니다. 대개는 남자분들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자분들한테 더 많이 발생하고요. 네네. 또 45세 이전에 젊은 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5세 이전에 발생을 하고 또 남자보다는 여성에게 많이 발생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게 장이 유난히 약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건가요? 왜 발생하는 건지요? 네,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요. 대개 이제 아직까지 확실하게 딱 하나의 이제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없는데요. 이 장의 어떤 점막이 굉장히 과민하거나 아니면 장 운동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가 있거나 아니면 이제 우울증이 있는 분들한테서 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분명하게 영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배변 활동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대장증후군을 의심해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 정상변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얼마나 횟수나 얼마나 자주 이걸 알아야 저희가 건강을 체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 알려주시죠. 네. 자, 슬라이드 한번 보실게요. 우리 대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대장은 이렇게 맨 밑에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맹장입니다. 그리고 맹장 끝에 이렇게 꼬리처럼 달려있는 게 충수돌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맹장염 했던 것이 사실은 충수돌기염이고요. 이 부분이 맹장입니다. 그래서 맹장염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여기에 생긴 충수돌기염을 우리가 맹장염이라고 그냥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라 색깔로. 이 부분이 상행열차가 아니라 상행결장이 되겠습니다. 상행결장. 네. 이게 옆으로 이렇게 쭉 갔다 해서 횡행결장.
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하행 결장, 네. 또 S자 모양이라 그래서 S자 결장, 그리고 항문에서 15cm 정도 떨어진 이 부분을 고들직자를 써서 곧 바르다 이런 뜻으로 직장이라는 이제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대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장의 기능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몸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는 소장이고요. 소장에서 이제 중요한 걸 다 흡수하고 나서 대장 쪽으로 물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를 못하니까 건가요? 예. 설사를 하러 화장실에 계속 들락날락해서 뭔가 일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의 역할은 물을 흡수해서 대변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쯤 하행결장이나 S자상 결장쯤 되면 우리가 보는 대변의 형태로 나오게 되고 오른쪽에 가면 되게 물 형태로 있습니다. 대변이. 그래서 이렇게 물을 쭉 흡수해서 대변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다음 보시면 대변은 어느 정도 정상일까? 이게 우리가 보통 보는 대변의 어떤 상태들인데요. 네. 정상 대변이 이렇게 약간 말랑말랑한 정도로 길쭉하게 이렇게 나와 바나나 정도 나와주면 이게 이제 정상 배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 환자들 말씀하시면 토끼똥, 뭐 염소똥 이런 말씀하시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딱딱하게 나오는 거를 변비라고 볼 수 있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설사라고 볼 수 있는데 완전 물처럼 나오거나 예, 예. 아니면 완전 물은 아니지만 이게 변기에 퍽 퍼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설사라고 할 수 있는데 정상 배변의 횟수는요. 하루에 3번까지는 정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오늘 대변 2번 봤어요. 이렇게 네네. 하면서 이상하다고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번에서 3번까지는 정상이고요. 또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까지 보면 정상입니다. 내가 일주일에 2번밖에 못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건 보통은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변비가 있거나 설사가 있을 때마다 병원을 찾기는 어렵잖아요. 이런 증상이 있으면 꼭 검사를 받아봐야 한다, 병원에 가야 한다, 이런 증상이 있을까요? 네, 가끔씩 변비나 설사 등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여행을 특히 가보면 뭐 물이 바뀌면 설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막 좀 스트레스 받아서 또 대변을 못 본다거나 그런 일 많이 있으시죠. 그리고 또 위장약 좀 잘못 드시고 이러면 또 뭐 잘못 드신 게 아니더라도 설사를 하거나 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굳이 병원에 가실 필요는 없고요. 고열이 나는 설사가 있다거나 피가 난다거나 또 설사 양이 너무 많아서 막 탈수가 있을 정도 이런 병원을 가셔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최근 한두 달 내에 자기 대변 습관이 변화됐다. 내가 대변을 하루에 한 번씩 잘 봤는데 요새 오니까 이상하게 대변이 뭐 한 3, 4일, 4월 가도 안 나온다. 아니면 너무 자주 가야 된다. 네, 그러면서 변화가 피가 좀 있는 섞여 나오는 분들. 것 같고 코 같은 것도 좀 섞여 나오는 것 같다. 이러면은 빨리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한두 달 전부터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긴다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네요. 근데 대장 내시경을 하다가 실제로 혹이 용종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이 용종 요새는 이제 용종이라기보다는 폴립이라는 말을 쓰자 네.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본식 이야기다 그래서 네네. 어쨌든 용종이 이제 좀 더 많이 쓰이고 있는 단어라서 말씀을 드리면요, 되게 한 20에서 50%까지 그러니까 한 2~3명 검사하면 한 사람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꽤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요. 아, 용종이 있다 하시면 깜짝 놀라면서 막 큰일 났다 생각하시지 말고 아, 이게 흔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검사를 하다가 2~3명 중에 한 명이 혹이 발견될 정도면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요. 대장 내시경 검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 자세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여기가 저희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화기 내시경 센터입니다. 이게 환자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내시경실로 들어갑니다. 대장 내시경은 지금 누워 있는 모습을 보이시지만 항문으로 들어갑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예, 통증은 그래서 없나요? 네, 이게 통증이 있을까봐 많이 걱정하시는데요. 사실은 통증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한 3, 4분, 4, 5분 지나면 다 들어가고 이제 나오면서 꼼꼼하게 한 30분 이렇게 뭐 이렇게 혹이 있으면 좀 더 길게 이렇게 하면서 보고 나오게 됩니다. 네. 이 환자는 일단 정상적인 것을 보고 다 보고 나오고 있는 거고요. 지금 경우는 이제 대장에 동그란 혹이 보이시죠? 저게 아까 말한 용종 플립이군요. 네, 이 용종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 발견하면 빨리 제거해야겠다. 이제 네. 저희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예, 보시면 여기에 약간 하얀 이제 액 같은 걸 띄어 올려 가지고요. 봉긋하게 띄어 올려서 그다음에 올가미 같은 이 약간 은색깔 나는 이거를 이 혹의
이제 목 부분에다 딱 걸게 됩니다. 예. 딱 걸어서 정상 부분을 일부 포함해가지고 딱 목을 조우게 되죠. 우리는 목 조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목을 졸라서 여기다 전기를 딱 통하면요. 약간 연기가 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연기 나시죠? 이렇게 하면 잘리게 됩니다. 절제술을 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혹이 이제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제 가지고 나와서 크기도 재보고요. 그래서 크기를 재는 이유는 이 크기에 따라서 앞으로 대장 내시경을 얼마나 자주 해봐야 될 것인가가 결정나기 때문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이 부분에 피가 나오지 않도록 이 클립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빨랫줄의 집게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그래서 클립은 계속해서 몸 안에 있는 건가요?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요. 네. 이게 보통 한 일주일 내에 떨어져서 이제 바깥으로 배출됩니다. 저절로. 생각보다 크게 작기 때문에요.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환자분들이 저 찾는다고 한참 찾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네, 바로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던 중에 용종이 발견되면 바로 제거술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법이 괜찮은 건가요? 위험하진 않은가요? 네, 가끔 이제 왜 한꺼번에 안 떼줬냐고 막 예. 따지시는 분들도 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바로 제거하기도 합니다. 근데 크기가 이제 큰 혹이라거나 네네. 아니면 대장 상태가 깨끗이 않은 경우, 대변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 제거하다 보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큰 경우에 제거하다가 출혈이나 또 구멍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한 번 더 하시는 게 좋고, 또 가끔 보면 이게 좀 암이 의심되는 혹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조직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고 나서 그다음 이제 2차로 대장 절제술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암으로 의심되는 용종은 어떤 용종인가요? 네, 잠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되게 우리가 혹이라면 용종이라고 하는데요. 용종 중에서는 이렇게 비종양성, 한마디로 암이 잘 안 되는 혹이 있고요. 또 암이 잘 되는 혹이 있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런 것들은 암이 잘 안 되는 혹이에요. 두 개 다요? 네, 예. 왼쪽 거는 되게 직장이나 이런 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과형성 용종이라 그래서 놔둬도 아무 문제가 없는 혹이고요. 이런 쪽은 지금 보면 뭔가 삐쭉하게 길쭉길쭉하게 뭐 손가락처럼 보이시죠? 뭐 석류동굴처럼. 네. 우리나라에 결핵 환자가 많거든요. 장에도 결핵이 많습니다. 그럼 결핵을 앓고 난 이후에 이런 약간 얼금얼금 이런 혹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는 염증성 용종이라 그래서요.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색깔도 좀 노랗네요. 하얗게. 예. 그렇죠. 반면에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용종, 그중에서 선종입니다. 네. 이 선종은 암으로 가는 혹이죠. 물론 모든 선종이 암으로 가진 않지만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좀 작은 선종이 있고요. 이런 선종이 자라서 이렇게 암이 조금 이제 발생된 선종이 됩니다. 초기 암으로 발병을 한 상태네요. 그렇죠. 이런 경우 발견되면 정말 우리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일단 보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어깨 아파가면서 대장 내시경 하는데 이런 걸 발견해서 빨리 제거하는 것이 저희들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죠. 네. 또 이런 걸 보시면 톱니샘종이라 그래서요. 이거는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혹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혹들은 암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네. 대장 용종에서 암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보시면요. 이게 정상입니다. 조금 이상이 나타났죠? 이게 이제 용종이 되겠습니다. 점점 혹으로. 커지네요.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암이 되는 거죠. 아까 두 번째 봤던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일부 암세포가 떨어져 나가서 바깥으로 나가면 간으로 전이가 되는 이런 다른 이제 양상이 되기 기관으로 또 때문에 전이가 되고. 요때 딱 잘라줘 버리면 암이 이제 더 진행이 안 되게 되고 아니면 암 전 단계에서 잘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용종 절제술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 이 보시면 만약 이런 혹이 발견됐죠. 네, 네. 내 몸에 칼을 대지 마라 해서 제거 안 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점점 커져서 커지는 거군요. 대장을 꽉 막는 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빨리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제거하자고 하는 것이 현재 이제 대장 내시경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목표점이 되겠습니다. 네. 대장이 아무래도 소화를 하고 또 음식 찌꺼기가 모이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도 참 관련이 많을 것 같은데 식습관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식습관 중에서도 이제 동물성 지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먹는 경우에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또 술 많이 드시고 담배 피시는 경우 대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잖아요. 분명히 술, 담배가 대장을 많이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흡연도 관련이 있군요. 네.
그렇고 이제 운동을 잘 안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제 비만한 경우 네. 이런 경우도 이제 대장암이 잘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용종이 있더라도 대부분 잘 모르고 있다가 대장 내시경을 받고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는데 대장 용종은 정말로 증상이 없나요? 알 수가 없는 걸까요? 네, 다 아시다시피 대장암도 증상이 없지 않습니까? 네. 암도 증상이 없는데 하물며 용종이 증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종은 증상이 없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제 증상을 굳이 말하라고 하면 한번 보시면요. 대개는 무증상이지만 크기가 좀 커지는 경우, 특히 이제 항문 근처에 직장에 좀 크기가 큰 혹이 있으면 대변에 식혀가지고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 피가 이제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큰 이제 혹이 있으면 설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좀 비특이적으로 배도 아프거나 변비가 있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용종의 증상이다 이렇게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발병률 3위가 대장암이라고 들었는데 환자가 많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나 흔한 암인가요? 많은 네, 암이죠? 최근에 정말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제가 한 이제 20년쯤 전에 이제 의사 이제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2달 동안 이제 이 소화기 파트를 돌면은 한 명 환자를 볼까 말까 했었습니다. 요새는 물론 제가 대장을 전공하고 있기도 하지만요. 네. 거의 매일 뭐 대장암 환자들이 저 외래로 뭐 몇 분씩 찾아올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죠. 이거를 이제 한번 도표로 보시겠습니다. 네. 대장암 발생률 이게 2012년도 중앙암등록본부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2010년도 우리나라에 얼마나 암이 많이 발생했나 대장암이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암 발생이 20만 건이라고 하거든요. 네. 2010년도에 그중에 12% 3위가 대장암입니다. 굉장히 많죠. 그중에서도 남자분은요. 위암 다음으로 대장이 많고요. 네, 아무래도 예. 술과 흡연 때문에 많이 그런 하죠. 거겠죠. 그리고 네. 여자분들은 3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 이유가 뭐냐면요. 여자분들은 이렇게 젊은 나이에는 여성 호르몬이 좀 예방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좀 더 많이 발생하고요. 여자분들에 비해서. 반면에 여자분들도 나이가 드시면요. 65세 이상이 지나가면 대장암이 이제 발생 빈도가 남자들과 거의 같아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어가시면 여자분들이 대장 내시경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한번 얼마나 연도별로 많이 증가되고 있는가를 보시면요. 네. 지금 1999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한 10년간 굉장히 얼마나 많이 늘어나네요. 발생 증가됐나 이걸 보시면 우리나라의 갑상선암, 전립선암 다음으로 남자들에서는 많이 발생한 걸로 돼 있고요. 예. 근데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에 비해서 대장암은 훨씬 안 좋은 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의사분들한테서도 마찬가지로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에 비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이 대장암이 되겠습니다. 네, 남성암 중에서도 2위, 여성암 중에서 3위인 만큼 더욱 더 조심해야 하는 암이고 질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암도 증상이 없어서 참 힘든데 어떤 증상이 전혀 없나요? 어떻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을지요? 아까 용종 말씀드릴 때 증상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대장암도 사실은 증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증상이 있으면 대개는 좀 더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증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대장 사진의 이제 모식도인데요. 이쪽이 이제 아까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상행결장. 이 우측에 있는 이 상행결장, 횡행결장 이쪽에 암이 발생하면요. 이쪽에는 물 성분이 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암이 엔간히 사이즈가 커져도 별 증상이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도 보면요. 이쪽에 이렇게 암이 이제 있어도 소화불량이라든지 이런 막연한 증상이 있어서 소화가 안 되니까 자꾸 내시경을 하게 됩니다. 위내시경을. 예. 위내시경을 하다가 증상이 자꾸 있으니까 저한테 이제 와서 위내시경을 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약간 빈혈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누워서 진찰을 해보니까 복부에 덩어리가 만져집니다. 우측 대장암은 대장의 어떤 전형적인 혈변이나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막연하게 소화불량이라든지 또 덩어리가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빈혈 증상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로 병원을 방문하게 되고요. 네, 밖에서도 덩어리가 만져지는 만져질 거군요. 수 있습니다. 커지면. 네. 그건 굉장히 많이 커져야 만져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 쭉 오면 왼쪽으로 오게 되면 대변 형태로 갖추어지지 않습니까?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이제 대변이 나오면서 암덩어리가 있게 되면 실키게 되죠. 그러면 피도 나고
대변이 가늘어지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대변이 가늘어지고 배가 좀 아프고 피도 좀 섞여 나오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좌측 대장의 어떤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우측과 좌측 ям이 생기는 방향, 위치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진다는 게 굉장히 새로운데요. 근데 이 초기에 증상이 없다가 복통이나 혈변이 생겼을 때는 이미 진행이 많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장암 치료를 받으신 60, 70대 환자 두 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변이 어느 날 갑자기 변이 자주 오더라고. 첫 번에 뭐 하루 한 3번씩, 그 다음에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한 10번까지 일어나더라고. 거기 횟수가. 화면별 보기 있습니다. 10번 정도까지. 그래서 우리 동네 그 의원에 가가지고 이제 건강검진 그때 저기 통보가 나왔어요. 그거 가지고 가다가 검사했더니 바로 큰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니 그래 바로 와가지고 검사하고. 이제 색깔 같은 거는 많이는 안 먹어도 뭐 자주 이래 이제 먹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번 그 원인이 있는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제가 술도 좋아하고 근데 뭐 그거 하기 전에는 몸이 뭐 그런 거 전혀 못 느꼈거든요. 조금 이제 전에는 야채를 별로 내가 안 좋아했는데 지금은 야채를 좀 많이 먹는 편입니다. 다른 거는 별로 뭐 변한 건 없고 지금도 뭐 고기도 조금씩 먹고 안 먹으니까 또 안 되겠더라고. 그러고 좀 작게 먹는 편이에요. 그리고 야채를 주로 주식으로 좀 해가 먹는 편이에요. 보험관리공단에서 전화 연락이 와가지고 혈변이 나오니까 치질이 있느냐 이래 물어서 치질 없다 하니까 빨리 가서 대장 검사를 하시오. 대장 검사를 그동안 몇 번 했느냐 한 번도 안 했다. 나이가 78이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한 번도 전화 안 했다. 그러다 그 관리공단에서 말씀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주로 뭐 술 많이 먹는 사람, 그리고 고기 많이 먹는 사람, 그게 대장암, 뭐 내 친구들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주로 많이 걸립니다. 평소에 배가 아프다든지 배가 뭐 묵긋하다든지 이런 거 없이 이건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결국 그 혈변을 발견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 평소에 자기가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뭐 몇 년 단위거든 몇 년 그건 이제 병원에서 하러 가는 대로 그대로 막 검사를 하는 수밖에 없다 하는 뭐 이런 결론이 내려지게 되겠습니다. 네, 인터뷰에 나온 환자 두 분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식습관 이야기, 또 검사를 자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어요. 교수님 실제로 환자 두 분을 만나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제 환자분들이신데요. 네네. 정말 이제 중요한 이야기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할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대변 검사를 하러 오라 했을 때 대변을 가져가셨죠. 그거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 많습니다. 그 대변을 꼭 가져가시고요. 그다음에 대변에서 뭔가 피가 섞여 나왔다. 그러면 내 대변은 깨끗하고 피 안 나오는데 무슨 피가 섞여 나왔단 말이냐 이러시면서 검사 받으러 안 가시는 분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반드시 대장 검사 받으러 가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왔다는 말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현미경적 우리가 이제 혈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반드시 어디서 피가 나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검사를 받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피가 혈변이 나왔다는 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요. 증상이 없다, 검사를 자주 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얼마나 대장 검사를 자주 해야 좋은 걸까요? 네, 대장 검사를 언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우리 방청객에 계신 분들은 다 이제 30대시죠? 네, 보시면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대장암은 국가암 검진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개 50세 이상, 50세 이상이 되시면 꼭 받아보십시오. 네. 맨 처음에 뭘 하시냐면요. 대변의 자멸 반응 검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가 숨어 있는 게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피가 섞여 나오면 대장 내시경이나 아니면 대장 사진을 찍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대개 가족력이 없을 때 이야기고요. 가족력이 있을 때는 좀 더 이제 그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0세에 시작을 해야 되는 분도 있고요. 좀 더 자주 해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대개 50세 이상이 되면은 한 5년마다 한 번씩은 대장 내시경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50세 이상은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고 또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더 상담을 받아봐야겠네요. 그런데 이 대장 내시경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사실 번거롭고 어렵기 때문에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검사 말고 다른 방법으로 대장암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정말 이제 그 약 먹는 게 힘들어서 나 죽어도 못하겠다 네.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장정결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저희도 보면 와, 환자분들 저걸 어떻게 먹을까 참 드시라고 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그랬었는데 요즘은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었거든요. 그래서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니까요. 대장 내시경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 어떤 검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변 자멸 반응 검사라고 그래서 대변 검사를 할 수 있죠. 이 검사의 가장 큰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요.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올 경우도 있고요. 병이 또 변이 이제 이상 있다고 해서 검사를 해봐도 아무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검사의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그럴 경우에 다른 검사랑 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대변 자멸 반응 검사에 이상이 있으면 당연히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네. 만약에 대장 자멸 반응 검사가 괜찮다 하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장에 있는 경우는 손가락만 넣어봐도 이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만져지니까요. 그 다음에 CT로 볼 수 있는데요. CT를 가지고 대장 내시경처럼 찍는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대장 사진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가늘어져 있죠. 네. 이 부분이 대장암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조직 검사를 할 수 없고 또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혹이 있어도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이중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복부 단층 촬영. 우리가 보통 말하는 CT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이제 거기 보시면 이렇게 혹이 보이죠. 이렇게. 요 까만 저기 보이는 게 거는 네, 혹이군요. 공기입니다. 요 부분이 혹이 되는데요. 이렇게 커진 것만 발견됩니다. 작은 것들은 발견 안 되거든요. 그럼 그래서 이미 이건 진행이 많이 된 상태네요. CT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좀 더 진행이 된 경우에 발견되고 네. 오히려 전이가 됐는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데 좀 더 많이 쓰고요. 이 지금 왼쪽 거 장 사진처럼 보이죠? 대장 네네. 사진처럼. 또 이거는 대장 내시경처럼 보이죠? 이게 대장 CT를 찍어서 재조립해서 이렇게 만든 최근에 이제 하고 있는 검사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장 내시경과 똑같이 이렇게 변을 없애는 그런 장정결제를 복용해야 되고요. 네. 또 병이 발견되면 또 대장 내시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대장 내시경이 좀 더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대장암이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되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죠? 네. 정말 빨리 발견된 경우면 저희들이 내시경으로 절제도 가능하고요. 또 너무 심하면 수술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런 이제 저런 환자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되게 가슴도 아프고 또 어떤 때는 되게 이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이게 한번 그림을 보실까요? 네. 이 보시면 이 안쪽이 대변이 다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이요. 네. 그다음에 이 부분이 대장의 점막 벽입니다. 두께죠. 대장 두께 그죠? 그래서 이쪽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경우를 보통 연기 내지는 아주 초기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혹이 일단 생긴 거죠? 네, 동그랗게 생겨 있죠. 납작하게요. 아까 우리가 제거하는 이제 혹들 좀 아까 암이 발생했다 하는 혹, 네. 그 정도 혹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는 내시경으로 끝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자란 경우도 내시경으로 끝낼 수 있고요. 조금 더 자라서 이 바깥으로 전이가 갈 수 있는 경우는 수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1기 말 2기부터는 수술을 합니다. 예. 이제 수술을 해서 제거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3기인 경우는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를 좀 해야 됩니다. 한 6개월 정도요. 그 다음에 4기는 간이나 폐나 뼈 등으로 전이가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대장암은요, 다른 암하고 달라서 보통 4기다 이러면 이제 말기다 보통 이렇게 하시면서 치료를 포기하시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4기인 경우에도 가끔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간도 같이 절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절제하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너무 4기라고 해서 그렇게 낙담하실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사진으로 그림으로 봐도 4기는 정말 크기도 크고요. 말기라고 하면 사실 걱정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사기하면 이제 말기죠. 막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사기와 말기는 사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기는 완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 환자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요. 지금 맨 왼쪽의 위쪽 이 사진이 대장 내시경의 직장암의 사진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CT 사진이거든요. 전산화 단층 촬영인데 여기 간이거든요. 간인데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이 부분이 지금 직장암이 간으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기가 되거든요. 이거를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이 덩어리가요, 이렇게 줄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고 나서 또 이 간에 있는 덩어리도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수술을 할 수 있거든요. 수술을 해서 싹 없어진 거고, 이 또 수술을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정상 저주 대처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완치돼서 지금 이 환자가 9년째 잘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기였는데 실제로 네. 완치가 된 사례네요. 네. 그런데 이제 암이 생기면 또 어디 생겼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어떤 암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다른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이제 우측에 있고 좌측에도 있고 네. 횡행결장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암이 생긴 위치에 따라서 수술 방법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지금 아까 이 우측에 생긴 이제 대장암 같으면 이렇게 우측을 잘라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수돌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소장 부분과 나머지 대장 부분을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장 끝부분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 우측 결장 절제술이 되겠고요. 반대로 좌측에 생겨 있는 경우는 반대로 좌측을 잘라내고 이 부분과 이쪽 부분을 연결하는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횡행결장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잘라내고 이 두 개를 연결하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S자상 결장이 생기게 되면 전방절제술이라고 그래서요. 이렇게 잘라내고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을 연결하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말 다 위치에 따라서 다 다르네요. 근데 이 대장암 수술을 할 때 또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항문 보존 여부라고 들었습니다. 수술을 하면 항문 보존 여부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네, 저희들 환자들께 이제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질문하시는 게 또 이제 항문을 살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머니 찬다고 말씀들 하시죠. 그래서 인공항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되게 직장, 항문에서 15cm 떨어진 곳을 직장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되게 항문에서 이렇게 가까이 있을수록 암이 있으면 암을 떼내고 나서 이 항문을 살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항문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만약 그대로 두면 항문이 계속 대변이 질질 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항문을 살릴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는 가능하면 항문을 살리는 쪽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붙어 있는 경우 아니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병행해서 사이즈 크기를 많이 줄여가지고 크기를 줄이면 수술을 할 수 있게 되니까 항문을 살릴 수 있게 되니까요. 가능하면 항문을 살리는 쪽으로 하고 있고요. 정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항문을 바깥으로 빼는 인공 항문을 시술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항문을 바깥으로 차게 됩니다. 저희 이제 사실은 이모님 뻘이신 분이 20년 전에 이런 시술을 하셨었거든요. 처음에 제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꼴을 하면서는 안 살겠다 막 하셨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거 홍보하러 다니십니다. 아무 문제 없다. 20년 동안 자기 아무 이제 불편함이 물론 불편하지 않으시진 않겠지만 그걸 가지고 내 생명을 바꿀 이유는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복부 쪽에 인공 항문이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네, 또 걱정을 하시는 게 아까 사진으로 보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절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또 대장 길이가 줄어들고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점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맨 처음에 대장이 없으면 설사를 많이 하게 된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측 대장을 자르게 되면 이제 설사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게 우리 몸이라는 거는 거기 적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장을 다 자른 게 아니라 우측만 잘랐기 때문에 좌측 대장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좀 적응을 하게 되고요. 제일 문제는 이제 이 직장암인데요. 직장암은 이제 항문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항문을 살렸다 하더라도 굉장히 자주 대변을 보러 가게 됩니다. 아까 인터뷰하신 환자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고 나서 이제 굉장히 자주 보러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보통 한 1년 정도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지나면 굉장히 안정되셔서 이제 일상생활들을 하시는데 크게 문제가 없게 되죠. 네, 대장암 수술을 한 후에 6개월에서 2년 정도면 이제 완전히 괜찮아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참 많잖아요. 식습관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얼마나 있으면 회복 기간, 일상생활이 가능할까요? 네, 우리 수술하시고 나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회복하십니다. 요새는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 마치고 딱 가보면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걸어 다니세요. 걸어 다니시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지나면 퇴원하시고요. 퇴원해서 실밥 벗고 퇴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상생활 다 하시죠. 일주일 정도 이제 지나 퇴원하시게 되면.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상생활 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으시고요. 되게 제일 문제는 뭐냐면 퇴원하시고 나면 아 이제 다 낮았다. 실밥도 다 뜯었는데 내가 뭐 할 게 없지. 이렇게 해서 병원에 안 오시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아. 그러면 안 되시고요. 되게 재발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냐면 2년 내에 발생하는 경우가 70%예요.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을 때쯤이네요. 그때 이제 재발할 수 있고요. 또 되게 한 4년 내에 재발 한 90%에서 한다고 돼 있거든요. 네. 재발을 한다면 그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기적으로 꼭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죠. 언제나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또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청객분들도 궁금한 사항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좀 받아볼게요. 예, 질문 좀 해주시죠. 남편이 치질 때문에 가끔 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고 합니다. 대장암도 혈변이 나온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거든요. 대장암과 치질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남편분께서 이 치질 때문에 혈변이 나오는데 사실 대장암의 증상 중에 하나도 또 혈변이잖아요. 그래서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치질과 대장암의 혈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되게 치질에서 나오는 혈변은요, 대변은 노랗게 나오면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피가 뚝뚝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닦으면 휴지에 묻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치질로 인한 혈변이고요. 대장암으로 인한 혈변은 되게 대변하고 피하고 이렇게 섞여서 막 나오게 됩니다. 좀 다르네요. 네. 그런데 이 아까 직장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항문 근처에 있는 암은요, 이 치질과 굉장히 비슷한 혈변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피가 나오면 너무 속단하지 마시고 치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가 구분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예, 해주시죠. 네, 저는 작년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용종이 돼서 제거를 했습니다. 생기는 사람은 자주 생긴다고 하는데 얼마나 자주 검사를 해야 합니까? 네, 용종이 한번 생기면 또 다시 생기고 재발할 가능성이 사실 많잖아요.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자주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할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대장의 그 용종이 어땠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몇 개를 뗐는지 또 어느 정도 크기였는지 또 조직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앞으로 몇 년 만에 대장 내시경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개 이제 크기가 작고 그다음에 개수가 적었으면 보통 한 5년 지나서 5년 정도 있다가 해도 된다. 크기가 좀 컸고 1cm 이상이고 또 선종이면서 개수가 많았다 하면은 3년 내에 다시 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이러면 좀 더 자주 해봐야 될 수 있습니다. 네, 방청객 질문까지 받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야기를 아까 앞에서 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장이 좀 예민하고 약하기 때문에 대장암 발병 가능성이 더 큰 건가요? 어떤가요? 그거 이제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증상이 많이 있는데 이게 분명히 탈이 나서 암이 생길 거야. 네.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과민성 장증후군 환자들이 일반 환자들에 비해서 대장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고요. 꼭 크게 연관이 있는 네. 건 아니군요. 네. 네. 이 가장 또 중요한 게요. 기본적인 게 사실 식습관이잖아요.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평소 식습관도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걸 저희가 조심하는 게 좋은가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음식이 서구화되면서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네.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우리 사실은 채소 위주의 식단이었는데 요즘은 뭐 고기 많이 드시게 되고 또 뭐 소세지라든지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그래서 동물성 지방이 많이 드는 음식이 아무래도 안 좋죠. 특히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 맛있지 않습니까? 그럼 맛있는 게 확실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이런 게 좀 붉은 고기는 좀 안 좋은 걸로 돼 있고요. 칼로리도 높고 반면에 닭고기, 오리고기는 괜찮은 걸로 돼 있습니다. 오리고기도 좀 기름이 많은 편인데 그렇지만 괜찮은 흰색 겁니다. 고기는 좀 괜찮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운동을 좀 안 하거나 또 이제 뭐 좀 제대로 운동을 좀 해주면 괜찮은데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걸 안 하는 것도 좀 안 좋고 또 음주, 또 흡연 이런 게 안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다 조절하시면 되죠. 네, 또 요즘 트랜스 지방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네. 이것도 대장암과 좀 관련이 있을까요? 네, 이게 지방 이제 특히 이제 이게 우리가 튀김 음식 같은 거 네. 그 지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안 좋고요. 트랜스 지방이 많은 팝콘이라든지 뭐 감자튀김 이런 맛있는 것들이죠 다. 네. 우리가 뭐 저는 이게 영화 보러를 사실은 팝콘 먹으러 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팝콘 이런 게 아무래도 이제 조금 안 좋다고 그러죠. 그런 기름들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위험하군요. 조금 네, 피하시는 거죠. 근데 이 변비가 있으신 분들 또 장에 좋다고 해서 유산균 음료를 찾아 드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이건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유산균이 대장암을 예방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 네. 이런 보고들도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정립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유산균 먹고 본인이 이제 대변도 잘 보고 그러면 그건 나름대로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 네, 식습관까지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네, 이 대장암 하면 사실 암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걱정 많이 하시는데 이 대장암도 완치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대장암을 완치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거겠죠. 예. 이거는 그렇게 말한다면 그건 사기가 될 거고요. 사실은 다 완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고요. 1기인 경우에서는 거의 뭐 95% 완치되고 2기인 경우에서는 70에서 한 80% 정도 완치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한 20, 30%에서는 재발한다는 거죠. 한 4년 내에. 그래서 이제 주기적인 검사들이 필요하게 된 거고요. 되게 4기가 되면은 이제 수술할 수 없게 되고 아까 같이 굉장히 이제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까지 가서 완치되는 경우가 있지만 되게 그런 경우는 한 15% 정도. 그렇기 때문에 대장암은 언제 발견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몇 번 강조드리지만 반드시 증상이 없을 때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기에 발견을 할수록 완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장 내시경을 미리미리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이 대장 내시경 받을 때 사실 부담 가지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통증이 있지 않을까, 뭐 번거롭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부담 없이 대장 내시경 받는 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시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장을 비우는 게 이제 너무 힘들다. 네. 그거 다시 먹으려 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이러시는 분들 많으셨어요, 사실은. 근데 요즘 이제 바뀐 약들 드시면서 이 정도면 하겠다. 물론 아직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요. 또 앞으로 좀 더 개발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대장 내시경을 해보셔야 되고요.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할 때 통증이 그렇게 심할까 봐 걱정하시는데 뭐 수면 내시경도 있고요. 또 대개는 한 3, 4분, 뭐 길게는 5분 정도 되면 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대장 내시경이 힘든 시술은 아닙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대장암은 얼마든지 우리가 빨리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꼭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대장 내시경을 그 시기에 맞춰서 해주시고요. 또 지금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주부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식단에서 채소를 많이 올리셔서 우리 전 국민들이 또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식단들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속이 불편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시죠? 이 대장 질환은 평소 습관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시고요. 또 대장 내시경 검사 꼭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박선자 교수 감사합니다.